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 아는 밴드가 뮤직비디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지는 과정, 메이킹 영상 같은 그런 형식의 어떤 내용을 촬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할 장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들이 많이 다녀요, 희한하게. 그래서 구석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난번에 알파 7-2 리뷰를 하면서 제가 이 가방을 메고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가방을 열면은 그냥 통짜로 쓰게 되어 있어요. 제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가방 자체가 크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카메라를 대부분 조립된 상태로 저 가방 안에 넣고 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해요. 자, 카메라 본체를 트라이포드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모션 라인 케이지는 탑 핸들을 이렇게 분리했다가 장착하고 이런 게 상당히 편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탑 핸들을 분리해서 다니는데 지금은 마이크를 장착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녹음실에서 그 녹음하는 장면을 촬영할 거라서 사운드가 조금은 들어가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 사운드가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좋은 마이크를 달고 다니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탑핸드 장착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이 앞에다가 자, 그리고 사운드 믹서에 마이크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야, 보기만 해도 뿌듯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뷰 모니터, 프리뷰 모니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장착을 해주는 거죠. 좋아요. 딱 됐네. 프리뷰 모니터용 배터리. 예전에 사진을 촬영할 때는 그 가방에 칸막이가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거기다 뭐 렌즈도 집어넣고 스피드 라이트도 넣고 막 그러고 다 분리를 해서 다녔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거 분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 트라이포드 위에 올라간 이 구성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에서부터 살펴보면요, 이렇게 램파트 매트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고무 후드가 이렇게 중간 스페이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렌즈 서포트라는 게 달려 있어요. 렌즈가 흔들리지 말라고 묶어 놓는 거고, 팔로우 포커스가 있고, 이 녀석은 그 삼양광학 35mm 시네마 렌즈고, 그 뒤에 이게 캐논 마운트거든요. 그래서 어댑터를 하나 꽂아 가지고 이 알파 7S에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큐브9 모션 라인 큐브 케이지, 그리고 위에는 678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678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다 보니까 이쪽에 투 채널 믹서를 장착을 해서 콘덴서 마이크를 구동을 시키고 있고요. 카메라에서 HDMI로 해가지고 새로 나온 모니터입니다. 본에서 새로 나온 풀 HD를 지원해주는 프리뷰 모니터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트라이포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오늘 리뷰를 이렇게 찍는 이유가 이 팔로우 포커스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팔로우 포커스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기적의 팔로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27만 8천 원이에요. 제가 전에 쓰던 팔로우가 61만 원짜리 있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느낌도 과히 많이 다르지 않고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다면 뭐 이렇게 뭐 액세서리가 뭐 한두 개 빠져 있다든가 그런 면들 조금 덜 이뻐 보이고 그건 좀 더 이쁘게 생겼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기능에 비슷한 이런 느낌,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반이 안 되는 거니까 기적의 팔로우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줄만 했었어요. 자, 이 팔로우의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팔로우 포커스는 여기 보시면 기어가 달려 있잖아요. 렌즈의 포커스라든가 혹은 줌,
조리개를 조절하기 위해서 옆에 기어 장치로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한테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녀석 보고 하드 스톱이라고 불러요. 용도가 뭐냐면은 이게 돌아가다가 어느 일정 지점에 딱 맞춰가지고 이걸 조여 놓으면 그 이상 돌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무한대 영역을 이렇게 맞춰서 여기 하나 고정을 해놓고 반대로 쭉 돌려가지고 50cm 정도에 이렇게 해서 이걸 딱 고정을 해놨다. 그러면 제가 이걸로 돌릴 수 있는 거리는 무한대에서부터 50cm까지만 돌아가요. 이 기능을 어떨 때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서 여기까지 사람이 걸어온다. 그러면 먼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보겠죠. 그래서 맞췄는데 3m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3m 부분을 이걸로 마킹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쭉 걸어 들어오는데 걸어 들어오는 부분이 쭉 해보니까 0.7m까지 걸어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또 여기다 이렇게 마킹을 해버려요.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준비를 딱 하고 걸어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쭉 걸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렇게 포커스를 일정 거리까지 딱 마킹하는 데까지 딱 와서 딱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촬영이 있어가지고 수동으로 포커스를 잡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사실 이 마킹 하드 스톱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하얗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드마커 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해가지고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이 하드 스톱은 일단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응용 사용법들이 있죠.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요거 렌즈 서포트라고 부르는 게 있었잖아요. 렌즈 서포트를 이렇게 빼버린 거예요. 렌즈 서포트를 빼고 하드 스톱도 다 빼고, 자, 여길 자세히 보시면 제가 무한대 쪽으로 끝까지 돌린 거고, 거기서 더 돌아가면 보이시나요? 이 렌즈가 얘 때문에 렌즈가 아래로 이렇게 까딱까딱거리죠.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없는데 막 끝까지 돌리다 보면 이렇게 쭉 해서 무한대까지 가서 끄끄 하면서 렌즈가 움직여요. 렌즈가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이 뒤에 마운트 쪽에 계속 이렇게 꼬부리니까 무리가 들어가겠죠. 좀 무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여기가 무한대다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안전장치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반대쪽으로도 미니멈 30cm까지 돌아가네요.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30cm 안전장치 걸려있고, 그러면 이걸 끝까지 돌려도 렌즈가 아까처럼 끄떡끄떡 이러지 않죠. 그런 식으로 저는 평상시에는 이거를 렌즈의 어떤 그 범위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 편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팔로우 포커스가 없으면 안 되는가? 없어도 됩니다. 돌릴 수야 있죠. 문제는 렌즈를 직접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린다는 거잖아요. 손으로 잡고 돌려보면은 이 손의 움직임 때문에 렌즈가 사실 움직여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저렴한 렌즈를 쓰다 보면은 이게 이 0.1mm, 0.2mm 차이로 해가지고 이게 까딱까딱거리고 안에서 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손으로 자꾸 돌려보면은 뭔가 영상에서 그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팔로우를 쓴다는 거죠. 자, 팔로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괜찮은 물건입니다. 가격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요. 이 정도 성능이면은 거진 예전에는 100만 원 정도 주고 사야 했었거든요. 팔로우 포커스가 비싼 거는 270만 원 막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27만 8천 원이면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마이크입니다. 이 678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이 76만 7천 원?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바꾸게 된 이유가, 마이크를 바꾸고 나니까 영상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마이크의 소리가 이렇게 막 잡음 같은 것들을, 부밍음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벽이 있으면 벽에 목소리가 막 튀겨오고 막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저기서만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오는 특성이 있거든요. 거기다 콘덴서 마이크다 보니까 이 옆에 달린 믹서에서 48V 전원을 일로 날려주면서 소리의 파워가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볼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소리가 조금 더 힘이 있고 섬세해지고 뚜렷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지만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뿌듯하실 거예요.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장비 소개는 대략 해드렸고, 장비를 이렇게 조립을 했으니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저는 영상을 좀 찍어 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촬영을 이제 끝내고 나왔습니다. 트라이포드에 계속 올려놓고 촬영했으면 조금 수월했을 텐데 이 촬영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카메라를 트라이포드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까지 이렇게 밀어 놓다 보니까 팔이 좀 아프네요. 자,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점들이 특징이냐면은 포커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사실 손으로 이렇게 돌려도 못 돌리는 건 아닌데 천천히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포커스 자체를 가지고 영상을 변화시킬 때 이게 이렇게 자꾸 돌리는 것하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돌려봐야 많이 한꺼번에 긴 이 레인지라 그래야 될까요? 긴 범위를 돌아가기 힘든데 이 녀석은 잡고 이렇게 옆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야 조금 더 긴 범위를 움직이니까 포커스 자체가 어떤 그 무빙이 되는 렌즈 워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퀄리티가 받쳐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퀄리티가 받쳐주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괜찮은 장비니까 팔로우를 필요로 하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승.